저도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네. 뭐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거의 못 다녔고 교복을 못 입고 삼배 옷을 입고 갈 정도였어요. 여기 영상을 보시는 빈둥님들을 위해서 네. 나에게 올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직접 타로 카드를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데빌, 악마 카드가 나오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거 악마라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타로 마스터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카드 한 장을 뽑으세요. 그럼 이 카드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혜도 선생님이랑 운명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네. 건데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 운명은 직선이 아니다. 네. 구비구비 흐르는 뭐 물길처럼 뭐 돌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라는 네. 위로를 얻게 됐는데 운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뭘까요? 그 의미가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여곡절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딱 해서 일사천리로 성공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 진짜 곡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겠죠. 네. 근데 그분들이 바다에 도착해 보면 그 굽이굽이 쳤던 그 과정이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었구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난 여기에 오지도 못했고 와도 아마 이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네. 뭐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거의 못 다녔고 교복을 못 입고 삼배 옷을 입고 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들이 정신세계, 영적인 분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과정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 아토피 피부염을 극복하고 네. 어떤 식으로 남의 운을 읽어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치료를 다 해봤어요. 근데 뭐 중국에서 무슨 좋은 약이 있다면 갖고 오고 인도에서도 갖고 오고 저희 아버지가 좀 외국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 어디 산에 있으면 뭐 도사도 찾아가서 기치료도 받아보고 다 안 됐는데 딱 23세 이후에 좋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사주팔자도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23세까지가 딱 그 시기더라고요. 그게 나와요? 예, 그게 나와요. 타로 카드라는 거를 하게 된 거는 이 길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운명적으로 이 길을 오게 됐어요. 제가 놀란 게 제가 30대에 사실은 뭐 부모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막 찾고 찾아서 어떤 분한테 사주를 봤는데 그분이 사주는 굿이랑 달라서 네.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올 줄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갑자기 당하는 거는 네. 마음가짐이 다르다. 이 책 속에 아이랑 비 맞는 일화가 네네. 나오는데 네. 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애가 이제 5살 때 생일날이었어요. 딱 케이크를 사서 나오는데 소나기가 엄청 쏟아지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 좀 짜증이 나잖아요. 왜 한 10분만 늦게 와도 선생님도 사람이구나. 네, 10분만 늦게 와도 딱 집에 가면 되는데 근데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장구 치고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생일에도 비 오는 날 케이크를 사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비 오는 게 저처럼 이렇게 짜증 날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는 어떤 워터파크보다도 더 즐거웠던 추억인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비가 내리는 건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동의하세요, 그런 말에? 이거는 조금 더 한 단계 깊은 개념인 거죠. 우산이 없더라도 비를 맞더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좋은 측면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즐겁게 받아들일까라는 측면으로 그걸 즐기는 거죠, 그 상황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몇만 명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1대1로 한 상담한 건 한 2만 명 정도 봤고요. 네, 그 외적으로는 더 많이 있죠. 네. 잘 될 운명과 네. 잘 안 되는 안 좋은 운명? 네. 이게 따로 있습니까? 제가 사주팔자를 보거나 뭐 아니면 타로 카드를 보거나 하면 좋은 운명과 좀 박복한 운명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좋은 기간이 3년이고 안 좋은 기간이 1년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운이 없다고 하면 그게 반대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일평생 고생 한 번 없이 곡절 없이 산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운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잘 되는 방향을 봐요. 그리고 잘 되는 자리에 서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상하게 횡단보도에서 서 있었는데도 차가 와서 저를 쳤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어요. 결과값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맥락을 보면 그 전에 그런 자리에 있어요. 야, 근데 말은 쉬운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타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동네도 운이 좋게 청담동에서 상담소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모방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네. 올 때도 뭐 파리바게트에서 살 수 있는 빵 말고 그분들이 가는 어떤 제과점 이런 데 사오고 그다음에 상담을 할 때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잘 돼요? 이렇게 다 이런 걸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모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사주든 운명이든 잘못하고는 왔는데 어떻게 내가 좋게 생각할 수만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말이라도 좋은 쪽의 말을 계속 주문처럼 하면 그래도 그게 바뀔 수 있어요. 힘든 시기에 죽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주문이 돼서 진짜 죽을 만한 일이 생기고 계속 안 될 만한 일이 생겨요. 네.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는 어두운 말이 나와요. 그러면 말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쌓이면 또 내면에 스며들어요. 나는 잘 될 거야. 오늘 좋은 하루네. 이런 말을 한 번으로는 아니지만 그게 1000번, 10,000번이 되면 내 내면으로 스며들어요. 그랬다면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위로가 됐던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네. 될까요? 빛만을 쫓으면 눈이 멀어 어둠이 그림자가 되어 따라오고 깊은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이라도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양극이 서로 통한다는 것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잘 되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가끔은 멈춰서 그늘 속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한쪽에만 머물지 않을 때 하나의 길을 찾아서 고요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에서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분명히 잘 될 때 있어요. 근데 그 쉬지 않고 계속 가면 결국에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빛과 어둠의 조화를 잘 갖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지금 너무 어두워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 줄기 빛이 딱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잡으면 순식간에 확 밝아질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한 2, 3년 안에 내가 평생 꿈꿨던 거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꿈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애초에 꿈이 작으니까.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꿈이 크면 고달퍼요. 그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사주팔자를 보러 가면 2024년까지 운이 안 좋은 운이었어요. 중간에 유명해지셨는데요? 사주팔자로는 운이 안 좋은 운이고 그럼 어떻게 운을 극복했느냐라고 했을 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2019년도에 시작하면서 항상 끝날 때 잘 될 운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덕담해 주시잖아요. 그게 사실 나한테 하는 말이었고 운을 좀 이렇게 좋게 바꾸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 제가 위로가 됐던 것 중에 시절 인연이라는 네. 얘기였는데 때가 되어 피어난 꽃은 때가 지나면 떨어진다. 네. 시절 인연에 오고 감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 우선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관계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힘든 인연을 보통 악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헤어져야 할 시기를 놓치면 그때부터 악연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기꾼도 내가 사기 당하기 딱 직전에 손절하면 세상 나한테 좋았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기꾼들은 보통 사기를 치기 전에 잘해주잖아요. 그거를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거를 놓지 못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가니까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만 잘 알고 있으면 인생에 악연을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마음도 편해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절 인연인 거죠. 저는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은 예전에 더 유명했다 보니까 인터넷에 치면 제 사주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잘 보는 분이래요. 제 사주를 보더니 얘 사주는 참 안타깝다. 벚꽃과 같다. 근데 벚꽃은 확 져버리잖아요. 네. 벚꽃 같은 사주라서 앞으로 잘 될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을 다 썼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들었던 생각이 벚꽃은 봄이 지나 확 져버리지만 그 다음에 또 꽃이 네. 피잖아요. 또 좋은 꽃을 피울 날이 올 거다라는 마음으로 1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선 네. 인생에 있어서 벚꽃 같은 시절을 한번 살아본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운명학은 관점 싸움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운이라는 것은 평면이 아니라 공 같은 구거든요. 어떤 사람은 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아래를 보고 어떤 사람은 측면을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되는 측면을 굉장히 부각해서 보는 편이에요.
희망 고문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보는 거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다 저도 나름의 어떤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은 제가 우리 빈동님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각자 한 가지씩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영상에서 네. 5개 쫙 펼쳐놓으시잖아요. 네. 지금 운이 안 풀리시는 분들에게 뭐 언제쯤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네. 좀 그러면 제가 조언 좀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영상을 보시는 빈둥님들을 위해서 네. 나에게 올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직접 타로 카드를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나에게 있을 좋은 소식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번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5초 정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그럼 제가 1번부터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1을 선택하신 분들은 네, 19번 더 선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에너지 자체가 밝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어서 즐거운 카드예요. 이제 좀 밝게 좀 좋은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내가 승진한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그런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를 선택하신 분들 네, 15번 더 데빌 카드 나왔는데요. 무서운데? 이제 이 데빌, 악마 카드가 나오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거 악마라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타로 마스터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카드 한 장을 뽑으세요. 그럼 이 카드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하늘의 운이 나를 끌어당기는 카드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대박납니다. 아니면 횡재했어요. 일확천금. 근데 그 운의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그때 그거를 내가 확 잡고 네. 그 다음에 치고 빠지는 거를 잘 하시면 아마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금방 온다 이거죠? 네, 가까운 길에 옵니다. 네. 그 다음에 3을 선택하신 분들 네,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무를 이렇게 움켜잡잖아요. 움켜잡는다는 건 내가 바라고 기획하고 원했던 일을 내가 이제 쟁취한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의 명확한 내 어떤 바라는 목표가 있었다면 그거를 가까운 미래에 쟁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조언 드릴 거는 이것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를 선택하신 분들 9번 동전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우선 동전이 9개 있다라는 거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사람이 귀부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 그 다음에 심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챙기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돼요. 5를 선택하신 분들 네, 2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두 사람이 컵을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잖아요. 교환이라는 건 의사소통, 연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다렸던 어떤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연락이 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환을 한다는 것이 계약을 의미하기도 해요. 원하는 바가 있다면 아마 좋은 소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원하는 거 나왔어요? 자, 오늘 제가 정혜도 선생님하고 이제 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해봤어요. 운을 좀 좋게 만드는 네. 좀 구체적인 네. 방법 몇 가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당장 돈을 안 들이고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복이에요. 기복.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기도랑은 달라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무슨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몇 월까지 부동산을 얼마에 팔게 해주세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주문이에요. 주문. 좋은 어떤 나만의 어떤 주문을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되는 명입니다가 저의 주문이고 장원영은 럭키비키가 주문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어떤 본인만의 주문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저 그거를 아이한테도 엄청 많이 훈련시키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내가 주고 좋은 에너지를 갖고 오면서 운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듣다가 소름이 끼치는 기억들이 네.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제가 9시 앵커를 그 산에서 오디션으로 발탁하게 됐었는데요. 최종에 3인이 올라간 거예요. 파트너가 될 남자 앵커가 먼저 정해진 상황이었는데 의견을 물으셨대요. 근데 저는
인연이 전혀 없었던 분인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인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되게 머리에 박혀 있었대요. 네. 신입사원이었을 때. 그래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조수빈 아나운서가 좋을 것 같다라고 나중에 후일담을 들었거든요. 네. 그때 인사 하나로 이렇게 되게 중요한 순간에 네. 달라질 수가 네. 있구나. 인사 진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인사. 제가 마지막으로 정혜도 선생님한테 저희에게 카드로 네. 덕담 한 말씀 해달라고 하면서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이 카드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나만의 세상을 이룬다라는 더 월드 카드거든요. 네.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나 관점보다는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어떤 나만의 성취하고자 하는 절대 경지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완성할 수 있는 조수빈 아나운서님 네. 그리고 빈둥인 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더 월드 카드를 추천해드리고 완전 싶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저도 선생님 채널 또 운의 알고리즘 네. 당신은 잘 될 운명입니다를 네. 통해서 참 운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클로징 우리 잘 될 운명입니다로 할까요? 네. 자, 빈도님들 당신은 잘 될 운명입니다.